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법 드디어 온라인으로는 두 번째가 되겠고요. 우리 오프라인까지 합치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뭘 공부했냐면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뭐랑 비교했어요. 그죠? 도덕과의 특징을 통해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는 그럼 법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법의 이념, 법의 가치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이 중에서 특히 정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어려운 내용, 딱딱한 내용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좀 편안하게 들어도 됩니다. 여기 약간 뭐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법은 어떤 것이고 법은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걸 알겠어. 그렇다면 그 다양한 법, 수많은 법, 우리는 뭘 공부해야 돼요? 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법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법은 뭐뭐뭐 법,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법이 어떤 법이냐에 따라서 처리되는 방식이 다르고 절차라든지 내용도 달라지고 권리와 의무의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거는 분류하는 기준이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먼저 이게 규율하는 영역, 그 내용에 따라서 법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법이 우리 규율하는 가장 첫 번째 영역 중에 하나는 공적인 영역, 공적인 생활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국가와 우리 개인 사이에 작용하는 법이 되겠죠. 우리가 뭐 선거라든지 뭐 행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뭐 형법 이런 것처럼 국가 간에 또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다뤄지는 것들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적인 법이다 해서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을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 이름부터 이건 개인 사자를 써서 사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입법, 행정, 사법 할 때 그 사법이 아니라 여기는 개인 사자를 써서 사법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사법. 사법은 개인 간의 다툼, 뭐 너 내 돈 빌려갔잖아, 너 안 갚았잖아, 이런 것처럼 개인과 개인 간에 작용하는 법. 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 뭐 상법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뭐가 추가되냐면 이제 하나 더 추가된 내용들은 사회법인데요. 이 사회법은 뭐냐면 이거 기본적으로는 사적인 영역이에요. 개인 간의 영역. 사적인 영역인데 사적인 영역에만 놔두면 어떤 사람이 계속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해보는 사람이 전부 다 죽어버리면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사는 공동체가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보장법이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법 이런 것들이 주로 사회법이에요. 자, 그 내용들은 이제 잠시 후에 다뤄볼게요. 자, 요거 한번 조금만 더 설명 드릴게요. 사회법이 왜 발생하게 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일 처음에 인간이 이제 지구에 태어났을 때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뭐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면 사람이 그냥 딱 태어났어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살기 바쁜데 매일매일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사람을 뭐 존중하고 뭐 어떤 절차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냐고. 없었겠죠. 그렇죠? 굉장히 개인의 자유롭게 행동했겠죠. 뭐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 나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무질서한 상태. 굉장히 모두가 다 나도 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나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자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불안했겠죠. 그렇죠. 불안하니까 야, 우리
굉장히 자유롭지만 그런 자유를 모두가 누리다가는 아무도 제대로 못 살겠다. 우리 자유를 조금만 따로 내려놓자. 좀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않을래?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예요. 국가죠. 그렇죠? 그럼 그 모두가 조금씩 포기했던 자유를 국가에다가 맡긴 거예요. 그럼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인권, 이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 넘겨받은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법이죠. 너 얘 때리지 마. 때리면 너 뭐 벌금이야. 너 징역이야. 이렇게. 때리는 것도 원래 자연 상태에서 자유였지만 서로 치고받고 하면 이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개입한다. 그렇죠? 이거는 공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겠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공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전에는 국가가 거의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국가가 사람들은 이제 보호보다는 막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쪽에 그냥 이 권력을 막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의식이 깨고 나서부터는 네가 무슨 권리를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억압을 하느냐. 너의 원래 목적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였는데 지금 권리를 보호하기보다 너의 배만 채우고 있고 너 욕심만 차리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 권리, 우리 자유를 되찾아 보자 라고 하면서 간섭하지 마라. 국가는 최소한의 안전, 치안 유지만 신경 쓰고 너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우리끼리 해결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 계약을 맺는 그런 규정들을 사람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약간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민법 같은 경우에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는데요. A라는 공장주가 B라는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할 때 너 하루에 100원 받고 일할래? 그랬더니 이 B라는 사람은 100원 받고 일하기 되게 싫지만 이미 뭐 저 뒤에 면접을 막 저기까지 서 있어요. 막 1km 서 있어. 지금 요거라도 벌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좀 눈물을 머금고라도 계약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계약이 공정하지 않겠죠. 그럼 요 계약, 일하는 사람, B라는 사람, 인간으로서 존엄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수준을 누리면서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국가가 뭐라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강제로 계약하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죠. 너 계약, 100원 받고 일할래? 라고 했는데 얘가 네. 라고 해서 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개인끼리 해결하게 두다 보니까 이런 100원 받고 일하는 이런 사람들 자유롭게 이제 자기 의사에 의해서 마지못해 자기 의사로 계약을 했지만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그래 너희 사적인 영역이지만 이것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게 사회법입니다. 이게 언제 처음 발생했냐면 19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바이마르헌법이라는 것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제 규정이 들어가면서부터 사회법이라는 부분들이 우리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 굉장히 많아요. 뭐 그래서 국민 뭐 기초생활수급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 노동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보면 사회법의 내용이 되겠죠. 그게 이제 여기까지 했던 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207, 208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양한 그 법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 민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뭐 이런 것들은 특히 좀 보세요 라는 부분들까지 선생님이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법의 종류, 특히 법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그 규율하는 내용, 규율하는 영역이 공적인 영역이냐 사적인 영역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죠? 아쉬워서 오늘은 아까 우리 방금 봤던 사회법의 대표적인 우리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조건 그리고 우리 근로권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지금 3학년 사회에 있어요. 여러분 디지털 교과서 들어가 보면 3학년 사회 1단원 인권과 헌법이라는 곳에 이제 그 제 세 번째 파트에 근로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뭐 없는 친구들은 여기 선생님 화면에 띄워놓은 교과서를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먼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헌법에서는 우리의 권리를 크게 세 가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근로권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근로라는 게 이제 일을 한다는 건데, 자,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어떤 사업주와 어떤 그 고용자 간에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 공장에서 뭐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선생님 사장이고요. 서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개인 한 명 한 명 계약을 체결하면 선생님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너 안 쓸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압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뭐 되게 좀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뭐 한 달에 뭐 100원씩 받고 일을 한다. 뭐 극단적으로. 뭐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그럼 일을 하긴 하지만 최저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헌법에서 보장한 그 권리를 이렇게 나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선생님이 1대1로 싸우면 져요. 이 친구도 1대1로 싸우면 져요. 근데 여럿이 뭉쳐서 있다 보면 뭔가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 그치? 그러려면 뭘 뭉쳐서 이야기하면 선생님한테 먹히기 때문에 일단 단결해서 모일 수 있는 권리를 가장 먼저 보장해줘야겠죠. 그렇죠? 너네 절대로 뭉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렇게 뭉치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결권이라고 해요. 단결권.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선생님이랑 싸울 거예요? 사장님이랑? 치고받고 싸울 게 아니잖아요. 일단 조건을 대화로 풀어나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만나서 협상을 하면 되겠죠. 뭐 임금 이만큼 올려주세요. 근로조건을 보장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단체 조합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래 너 얘기 잘 들었는데 나 그거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이제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체 행동권이라고 합니다.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 그래서 근로 3권 또는 노동 3권이라고 부르고요. 사업주는 이런 행위들을 절대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당 노동행위가 돼요. 자, 이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적인 영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놨냐면 여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학년 지도 교과서예요. 자, 여기를 잘 보면 법으로 보장된 현재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냐. 자,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휴식을 제외하고 일을 8시간이니까 하루에 1시간 점심시간을 보낸다면 몇 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휴식을 1시간 준다면, 그렇죠. 9시간까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8시에 출근했다. 8시에 출근한 사람이 9시간이니까 9시, 5시에 퇴근을 하는 거죠.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자, 이렇게 휴식을 제외하고 8시간, 그리고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할 일이 더 남았어. 그럼 밤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과 근무 또는 야간 근무 수당을 별도로 줘야 됩니다. 자, 이게 근로시간이고요. 법으로 규정된 거. 두 번째로는 휴식시간입니다.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을 줘야 돼요. 이 30분은 뭐 몰아서 줘도 되고 중간중간에 끊어서 줘도 되고요. 그리고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4시간 기준으로 30분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해고. 이 노동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 자르는 게 아니라 해고할 때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30일 전에는 알려줘야, 한 달 전에는 알려줘야 이 사람이 다른 직장에서 뭔가 뭐 취업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일 전에 알려줘야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임금, 월급이죠. 월급.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달 1회 이상을 일정한 날짜에 줘야 돼요. 며칠, 뭐 17일이면 17일, 뭐 20일이면 20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본인에게 직접 줘야 되고요. 통화로 줘야 돼요. 여기 통화는 뭐냐면 이 핸드폰 이게 아니라 돈이에요. 돈으로 전액을 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문화상품권, 뭐 음식, 뭐 쌀, 캐시 뭐 이런 걸로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템 같은 걸로.
자,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법으로 구체화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 법의 내용들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새로운 내용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 온라인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